아버지, 그 술 절대 드시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절규. 하지만 이미 박민수는 두 잔을 비운 뒤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딸이 정성껏 차려놓은 음식들이 가득했고 사위는 긴장한 얼굴로 민수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술맛도 딸의 태도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35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단련된 민수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딸이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를. 혹시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던 그 화요일 아침으로 새벽 5시 박민수가 눈을 떴습니다. 70년 가까이 살아온 습관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충주의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단독주택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손수 가꾸는 배추와 상추 그리고 고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5년. 처음엔 적막함이 견디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고무 장화를 신고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이슬이 맺힌 배추잎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호미를 들고 잡초를 뽑던 중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또 어디선가 누군가 아픈가 보네. 중얼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텃밭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거실벽에 걸린 액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딸 지은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아들 성민이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찍은 사진. 민수는 사진 속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지은이는 지금 충주 시내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요즘 경영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성민이는 서울대학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전화를 했습니다. 민수는 커피를 끓여 마시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요즘 노인 관련 기사가 많이 보였습니다. 독거노인 고독사, 보이스피싱 피해, 노인 학대.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나도 이제 남일이 아니지. 혼잣말을 하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딸 지은이었습니다. 민수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아빠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평소보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민수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나 싶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아빠가 무슨 문제라도 있겠니? 아빠 요즘 뭐 하세요? 뭐 하긴 텃밭 가꾸고 텔레비전 보고 그러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뭔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이번 일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일요일? 시간이야 있지. 은퇴한 사람이 뭐가 바쁘겠니? 그럼 저녁에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어요? 오랜만에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어서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한 후 딸이 집으로 초대한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밖에서 만나거나 민수가 딸네 집 근처까지 나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특별한 날이야?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요. 민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이 자신을 생각해 준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좋지. 뭘 준비한다고? 아빠 좋아하시는 LA 갈비 하려고요. 그리고 전복찜도 준비할게요. 민수는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고 있다니. 고맙구나. 그럼 일요일에 갈게. 네, 그럼 6시쯤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민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딸이 자신을 챙겨준다는데 의심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민수는 그날 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졌기 때문입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가족이 최고야. 하지만 민수는 몰랐습니다. 사진 속 딸이 며칠 후 자신에게 어떤 일을 저지르려 하는지를, 그리고 평생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줄을. 수요일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딸과의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 햇살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혹시 손주 소식일까? 아니면 정말 딸이 철이 든 걸까? 텃밭에서 배추를 돌보다가도 일요일 저녁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LA 갈비의 전복찜이라니. 10년 전 지은이가 대학교 졸업할 때 먹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부담스러웠지만 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려고 무리해서라도 준비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지은이었습니다. 어제 통화한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또 전화라니 이상했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아빠 어제 말씀드린 일요일 저녁 약속 기억하시죠? 물론이지. 벌써 기대되는걸. 혹시 성민이한테 말씀하신 건 아니죠? 민수는 젓가락 든 손을 멈췄습니다. 왜 이렇게 아들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질까요? 아니야, 말 안 했어. 그런데 왜 그렇게 성민이 얘기만 나오면 그러니? 아니에요. 그냥 이번엔 정말 아빠랑만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뭔가 숨기는 듯한 목소리였지만 민수는 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혹시 남매 사이에 무슨 갈등이라도 있나 싶어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다. 그런데 너 요즘 무슨 일 있냐? 갑자기 전화도 자주 하고. 그냥 아빠 보고 싶어서요. 별일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는 확실히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던 딸이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하다니. 게다가 성민이를 의식하는 듯한 말투도 그랬습니다. 목요일 오후 민수는 충주 시내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딸네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뭔가 선물을 사가려고 했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딸이 좋아하던 샤인 머스켓을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민수 씨. 돌아보니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동료 이경호였습니다. 민수보다 3년 늦게 퇴직한 후배였습니다. 경호야, 여기서 다 보네. 형님, 뭐 사러 나오셨어요? 딸한테 갖다 줄 선물 좀. 아, 지은이한테요? 요즘 딸한테 잘해주시나 봐요. 민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 우리 아내가 그러는데 지은이가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면서요? 집값 얘기를 자주 한다던데. 부동산? 네. 우리 아내가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요즘 충주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단독주택 같은 거 처분하기 어려운지 그런 얘기를 물어보더래요.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딸이 부동산 얘기를, 그것도 단독주택 처분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지난주요. 우리 아내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건강하신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지. 민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딸이 자신 몰래 부동산 처분에 관심을 보이다니. 혹시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딸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화들, 처음 있는 초대, 성민이를 의식하는 말투, 그리고 이제 부동산 처분 얘기까지. 그날 밤 민수는 지은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지은아, 나야. 아, 아빠. 웬일로 아빠가 먼저 전화하셨어요?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별거 아니고 혹시 요즘 어려운 일이라도 있냐? 어려운 일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뭔가 필요한 거라도 있으면 말해달라는 얘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정말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그럼 일요일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도 민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35년 교단 생활 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지켜보며 기른 관찰력이 이런 미묘한 변화들을 더욱 신경 쓰이게 만들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민수는 내일 입고 갈 옷을 준비했습니다. 딸이 정성껏 준비한다니 자신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옷장에서 정장을 꺼내며 거울을 봤는데 언제부턴가 많이 늙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지은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빠, 내일 5시 반에 출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응, 알았어. 아, 그리고 아빠. 내일 오실 때 혹시 드시는 약 있으면 가져오세요. 약?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거요. 혹시 모르니까. 민수는 이상했습니다. 평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딸이 왜 갑자기 약 얘기를 할까요? 나는 건강해서 약 안 먹는 거 알잖니. 아, 그렇죠. 그냥 혹시나 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대 반 불안 반의 마음으로 일요일을 맞이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갑작스러운 변화, 부동산 처분 얘기, 그리고 계속되는 이상한 전화들. 모든 게 우연일 수도 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예민해진 건가? 민수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딸이 며칠째 보이고 있는 이상한 행동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내일 저녁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따뜻한 가족의 정이 아니라는 것을. 토요일 오후 5시 민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남색 정장, 와이셔츠, 지은이가 준 넥타이, 손에 샤인머스켓 한 박스,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딸이 직접 만든 음식을 먹는 게 얼마만이지. 결혼 초기 이후로 처음인가.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지은이가 철이 든 것 같아.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5시 25분. 아파트 단지 도착. 엘리베이터. 12층.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딩동. 발소리. 빠른 걸음.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화장이 진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떨렸습니다. 어머, 아빠. 멋지게 차려입고 오셨네요. 딸이 정성껏 준비한다니까. 지은이 민수 뒤를 힐끔 봤습니다.
누가 따라온 건 아닌지 확인하는 듯. 혼자 오셨죠? 그럼 뭐 귀신이라도 데려왔겠니? 지은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성민이한테 얘기는 안 했어. 내가 우리끼리만 만나자고 해서. 지은의 어깨가 살짝 풀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고갯짓.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거실. 민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식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LA 갈비. 윤기가 흘렀습니다. 전복찜. 김이 모락모락. 나물들. 잡채. 갈비탕.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나왔습니다. 말끔한 차림. 환한 웃음. 하지만 어색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고맙네. 근데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지은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아빠 베란다 보세요. 아빠 좋아하시는 화초 키우고 있어요. 화초를 내가? 네. 요즘 취미로요. 선인장이랑 똑같은 걸로 샀어요. 베란다를 가리켰습니다. 태준과 눈빛 교환. 한번 보자. 민수가 베란다로 갔습니다. 지은이 태준에게 작은 고갯짓. 태준이 재빨리 부엌으로. 베란다. 선인장들. 다육식물들. 민수가 화초를 봤습니다. 부엌에서 소리. 부산스러웠습니다. 급박했습니다. 정말 잘 키웠네. 언제부터? 2달 됐어요. 아빠 생각하면서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태준이 재빨리 부엌에서 나와 앉았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빠, 여기 앉으세요. 지은이 의자를 빼줬습니다. 계속 아버지 표정을 살폈습니다. 민수가 앉았습니다. 지은이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수 앞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탁한 황갈색 액체. 잔에 가득 찼습니다. 민수가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평소 홍삼주와 달랐습니다. 뭔가 앙금 같은 게 보였습니다. 이 술 좀 이상하네. 뭔가 앙금이. 지은이 잠깐 굳었습니다. 곧 웃었습니다. 프리미엄 홍삼주라서요. 홍삼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자, 아버님. 건배하시죠? 태준이 자신의 잔을 들었습니다. 민수가 태준 잔을 봤습니다. 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네는 왜 물인가? 나중에 아버님 모셔다 드리려고 운전해야 해서요. 지은아, 너는? 저희 아기 생각 중이라서요. 임신 준비요. 민수의 시선이 자신의 잔으로 향했습니다. 탁한 액체, 잔 가득, 마시기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딸이 준비한 것인데 나 혼자만 마시라는 거네. 아빠가 주인공이시잖아요. 오늘은 아빠만을 위한 날이에요. 지은의 목소리에 강조가 들어갔습니다. 꼭 마셔야 한다는 듯. 민수가 잔을 들었습니다. 지은과 태준이 민수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정말 마실 것인지 확인하듯. 민수는 몰랐습니다. 그 잔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딸이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지. 민수가 잔을 입술에 댔습니다. 첫 모금, 혀끝에 쓴맛이 퍼졌습니다. 평소 홍삼주와 달랐습니다. 씁쓸했습니다. 텁텁했습니다. 뒷맛이 텁텁했습니다. 민수가 잔을 내려놨습니다. 이 술맛이 좀 특이하네. 지은과 태준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 그래요? 프리미엄이라 그런가 봐요. 지은이 재빨리 접시를 밀었습니다. 아빠, 갈비 드세요. 정말 맛있어요. 민수는 갈비를 집었습니다.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안의 뒷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화장실 좀. 아, 네. 저쪽이에요.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지친 눈. 민수는 세면대를 잡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손이 떨렸습니다. 미세하게. 술맛도 이상하고, 딸 태도도 이상하고, 사위도 이상하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왜 이러지? 술을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거울 속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내 딸인데, 내가 키운 딸인데,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내 딸은 제대로 봤나?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이 나왔습니다.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물방울이 얼굴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예민한 거야. 딸이 날 생각해서 준비한 건데. 의심하면 안 돼.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민수는 심호흡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실 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언제쯤?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한 잔은 더 드셔야 해.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 잔은 더 드셔야 해? 뭘 더 마셔야 한다는 거지? 발소리. 민수가 재빨리 화장실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지은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지은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물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물 드세요. 민수가 물을 받았습니다. 마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빠, 술 한 잔 더 하세요. 지은이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수의 잔에 다시 따르려 했습니다. 아니, 천천히 마실게. 아빠, 오늘은 즐기셔야죠. 한 잔 더요. 지은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섞였습니다. 민수가 잔을 가렸습니다. 아직 한 잔이 남아있어. 아, 그렇네요. 지은이 술병을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민수의 잔을 향했습니다. 민수는 갈비를 먹었습니다. 전복찜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걸렸습니다. 불안감이었습니다. 아버님, 술 식기 전에 드세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응. 민수가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은과 태준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수의 모든 동작을 지켜봤습니다. 잔이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벨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과 태준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잔을 내려놨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성민. 발신자였습니다. 민수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성민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급박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지은이 집에서 저녁 먹고 있어. 아버지. 성민이 소리쳤습니다. 거기 있는 술 마시지 마세요.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지은과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경찰도 같이요. 경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절대 더 드시지 마세요. 전화 끊지 마시고요. 전화기 너머로 성민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도 들렸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을 봤습니다.
태준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민수의 시선이 술잔으로 향했습니다. 탁한 황갈색 액체, 앙금이 가라앉아 있는 술. 민수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말랐습니다. 지은아.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차가워졌습니다. 이게 뭐냐? 지은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이 술에 뭘 탄 거냐?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한 잔만 마셨는데 벌써 어지러웠습니다. 대답해.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35년 교단에서 나왔던 목소리. 지은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태준도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에서 성민의 목소리. 아버지, 10분 후에 도착해요. 버티세요. 민수는 술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딸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나를. 민수는 알았습니다. 딸이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평생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을. 대답해. 민수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지은이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태준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전화기에서 성민의 목소리. 아버지, 들으세요. 민수가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이가 수면제를 샀어요. 수면제? 졸피뎀이요. 여러 약국에서 조금씩. 민수의 시선이 태준에게 향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생명보험이 5개 가입되어 있어요. 뭐? 총액 5억 2천만 원. 수익자는? 전부 누나 이름이에요. 민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간신히 섰습니다. 사설탐정을 고용했어요. 한 달 전부터 조사했고요. 한 달 전부터 누나가 이상했어요. 갑자기 아버지 건강을 물어보고 약은 뭘 드시는지, 언제 병원 가시는지. 민수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했어요. 태준이 행적, 보험 가입 내역, 수면제 구매. 그만. 민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알겠다. 전화기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끊지는 않았습니다. 성민이 듣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이걸.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마셔봐라.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마셔. 저희가. 마시라고.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거실이 울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탔다며? 그럼 마실 수 있겠지? 태준이 벌벌 떨었습니다. 아버님. 입 닥쳐. 민수가 술병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수면제를 탔구나. 나를 죽이려고. 아버님, 저희가 미쳤었어요.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쳤다고? 민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친 게 아니야. 정신이 멀쩡했어. 지은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댔습니다. 아빠, 저희가 빚이. 빚? 5억 6천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비를 죽이려 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허탈함이었습니다. 35년간 교단에 섰어. 민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천 명을 가르쳤지. 아빠. 그런데 정작 내 딸은.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구나. 아빠, 죄송해요. 지은이 울먹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냐? 민수가 식탁을 쳤습니다. 접시들이 덜컹거렸습니다. 너희는 날 죽이려 했어. 죽이려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은과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5분 후에 도착해요. 성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민수는 의자를 붙잡고 섰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한 잔만 마셨는데도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아버님, 태준이 다가오려 했습니다. 오지 마. 민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더럽게. 태준이 멈췄습니다. 민수는 가방을 봤습니다. 거실 구석에 놓인 자신의 가방. 저기, 힘겹게 말했습니다. 가방 안에 서류 있어. 서류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지은과 태준이 서로 봤습니다. 충주집 말고. 민수가 숨을 골랐습니다. 용산에 아파트가 있어. 용산에요? 40년 전에 샀지. 내 엄마랑.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집이.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5억이야. 뭐라고요?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랑 예금. 합쳐서. 민수가 지은을 똑바로 봤습니다. 32억. 정적? 긴 정적. 지은이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태준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몰랐던. 조금만 기다렸으면. 민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다 너희 거였을 텐데. 아빠. 하지만 이제 아니야. 민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넌 한 푼도 못 받아.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앞에 멈췄습니다.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태준이 문 쪽을 봤습니다. 지은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제발. 늦었어.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성민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성민이 민수에게 달려왔습니다. 민수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민수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경찰이 지은과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지은 씨, 한태준 씨 맞습니까? 네. 독살 시도 혐의로 동행 요청합니다. 동행이요? 태준이 떨었습니다. 일단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성민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 자료입니다. 수면제 구매 내역, 보험 가입 증빙. 경찰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넘겨봤습니다. 확실하네요. 다른 경찰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구급차 요청합니다. 독극물 섭취 의심 환자. 아버지, 병원 가셔야 해요. 성민이 아버지 맥박을 잡았습니다. 빨랐습니다. 불규칙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드셨어요? 한 잔. 조금. 다행이에요. 민수는 지은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딸이 바닥에 무릎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한 번만. 조용히 하세요. 경찰이 제지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차가운 형광등. 민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 바늘이 팔에 꽂혔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했습니다. 위세척 시작합니다. 혈압 측정, 혈액 샘플 채취. 민수는 천장을 봤습니다. 하얗게 빛났습니다. 성민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민수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오려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천장을 계속 봤습니다. 35년.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작 내 딸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구나. 아버지. 성민이 불렀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아버지. 내 엄마가 살아 있었다면 목이 메었습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까? 아버지, 아버지 잘못 없어요. 성민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검사 결과지를 들고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얼마나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일반 복용량의 3.5배입니다. 성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령자에게는 위험한 수치예요. 의사가 민수를 봤습니다. 다행히 많이 드시지 않으셨고 건강 상태가 좋으셔서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민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로 날 죽이려 했구나. 복도에서 발소리.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십니까? 네.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진술 받아야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잠시만요. 성민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화요일 전화, 계속된 확인, 일요일 저녁, 이상한 술, 성민의 전화, 모든 것을 경찰이 꼼꼼히 적었습니다. 용의자들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증거가 충분해서 곧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고요. 형량은? 민수가 물었습니다. 살인 미수, 보험 사기. 경찰이 계산했습니다. 최소 3년에서 7년 정도 예상됩니다. 민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병원 복도. 민수가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면회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누구요? 따님이요. 박지은 씨.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안 받습니다. 하지만 돌려보내세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에게 이끌려가는 지은이 보였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아빠, 한 번만 봐주세요. 민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아빠. 지은의 울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성민이 아버지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5주 후 법정.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구경꾼들. 민수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피고석에 지은과 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개정합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투여해 살해하려 했습니다. 동기는 5억 2천만 원의 보험금입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적 판단 착오를 했을 뿐 살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민수를 받습니다. 증인 진술하십시오.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딸이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술이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마시지 말라고. 그때 알았습니다. 민수가 지은을 봤습니다. 내 딸이 날 죽이려 했다는 것을.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사님, 재판장님, 민수가 계속했습니다. 저는 35년간 교단에 섰습니다. 수천 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목이 메었습니다. 정작 내 딸에게는 진짜 중요한 걸 가르치지 못했나 봅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용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민수가 지은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이제는 남입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한태준, 주도적 역할, 전과 있음을 고려, 징역 6년. 태준이 무너졌습니다. 피고인 박지은, 종속적 역할, 초범을 고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민수는 일어섰습니다. 법정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성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판결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 민수가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박진은 상속 결격 사유.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재산은 박성민에게 절반, 나머지는 기부. 맞습니다. 민수가 펜을 내려놨습니다. 정말 후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교육장학재단에 10억,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6억, 성민 씨에게 16억. 네.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합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성민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끝나셨어요? 응. 집에 가실까요? 아니. 민수가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습니다. 산책이나 하자. 두 사람이 걸었습니다. 충주거리를. 성민아. 네, 아버지. 고맙다. 무슨 말씀을. 내가 아니었으면. 민수가 아들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야말로 죄송해요. 왜? 누나를 미리 막지 못해서. 민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성민을 봤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넌 날 구했어.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 8개월 후 충주 지역 아동센터. 민수가 아이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칠판에 수학 문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볼까?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요. 그래, 민준아. 나와서 풀어봐. 민준이가 나와 풀었습니다. 민수가 지켜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잘했어. 민준이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활짝 웃으며. 수업이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민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센터장이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수업을 정말 좋아해요. 저도 즐겁습니다.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네. 가르친다는 게. 민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토요일, 독거노인 복지센터. 민수가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텃밭에서 가져온 배추로 김장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80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배춧잎 사이사이에 넣으시면 돼요. 민수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따라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덕분에 맛있는 김치 먹겠네. 제가 더 감사하죠. 민수가 웃었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점심시간.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자제분들은 뵙니까? 민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들하고는 자주 봅니다. 따님은요? 민수가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딸은 없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저녁, 민수의 집, 성민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녁 준비했어요. 고생했구나.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좋아.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응, 정말로. 민수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 밤마다 생각났거든. 지은이가. 성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버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르신들과 시간 보내고 너와 밥 먹고 민수가 아들을 봤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더라. 아버지. 혈육이 전부가 아니야.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센터 아이들, 복지관 어르신들, 그리고 너. 민수가 성민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내 진짜 가족이야. 성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그날 밤 민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탁자 위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예전 사진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웃고 있는. 민수가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새 사진을 꺼냈습니다. 센터 아이들과 찍은 사진, 복지관 어르신들과 찍은 사진, 성민이와 찍은 사진, 민수가 사진들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제 이게 내 가족이야.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마음이. 35년 교단 생활, 딸의 배신, 법정의 차가움, 모든 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웃는 아이들, 감사하다는 어르신들, 자주 찾아오는 아들, 여보. 민수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듯.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충주의 새벽 공기, 시원했습니다. 텃밭으로 갔습니다. 배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호미를 들었습니다. 잡초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남을 위해 쓸 때 우리는 진짜 행복을 찾습니다. 박민수처럼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